안녕하세요, 섭입니다. 가죽공예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몇 살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공방을 운영하다가 가끔 이렇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가죽공예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이 답변을 듣고 의아하신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나이에 가죽공예가 가능하다고? 그 어린 나이에? 근데 나오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나이에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물의 완성도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고 하면 그 어린 나이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가 가죽공예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저기 수업을 해보면서 느꼈던, 그리고 그 나이대별로 이렇게 몸소 배웠던 그런 차이점들을 이번 영상에 간단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이 11살이죠. 한 10살에서 11살 아래로는 가죽공예라고 부를 만한 것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어린 나이에는 도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히 손이 발달되어 있는 게 조금 많이 아직은 발달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구 다루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한 10살, 11살 아래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죽공예를 한다라기보다는 가죽을 소재 삼아서 뭔가 만드는 것은 해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도화지, 아니면 색종이, 찰흙 이런 소재의 개념으로 다른 소재를 써본다라는 개념 정도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게 한 12살, 13살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는 도구를 조금씩 다룰 수 있어집니다. 도구를 다룬다는 게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조금씩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 때부터는 본딩으로 붙이기도 하고 칼이나 가위를 쓸 수도 있고, 저기서 그리프로 망치로 치려고 하면 그것도 해서 구멍도 뚫고, 바늘과 실을 세팅해서 새들 스티치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의 썸네일, 그 썸네일에 있는 친구도 여기 왔던 친구예요. 그때 사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진일 거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와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했었나? 아마 한 1년 반 정도 했을 거예요. 이제 엄마 따라서 왔다가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어찌 하다 보니 1년 반 동안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봤는데, 물론 조금 약간 어리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완성도 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충분히 본인이 재단도 하고 본딩도 다 직접 했고요. 저기서 구멍을 뚫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재봉틀을 세팅해서 알려줬더니 재봉틀도 이렇게 속도나 이런 것들 조절하면서 되박기까지, 2땀 정도 뒤로 되박는 그런 것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도 잘라서 라이터로 녹여서 마감도 하고, 그래서 그 나이 때는 완성도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으나 하다 보면 완성도는 조금씩 올라가고요. 충분히 본인이 직접 다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나이대 친구들한테는 칼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주의해야 돼요. 물론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나이 때 친구들은 칼을 쓰는 데 있어서 제가 계속 주시를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도 정 불안하다고 하면 그냥 가위로 재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 삐뚤삐뚤 나와도 손을 안 다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 그냥 가위를 써서 재단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완성도야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만드는 것에 의미가 좀 더 깊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이 정도 수준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넘어가면 이제 재단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고요. 당연히 그리프로 뚫어서 바느질도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건이 된다고 하면 고등학교 출강이나 이런 수업은 본인이 직접 거기서 재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번 나눠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고요. 그런 것도 추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그 친구들도 바느질은 생각보다 정말 잘합니다. 어차피 구멍을 뚫어놨잖아요. 그 구멍에 바느질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느질 이 사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본인이 이 방향으로 당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당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득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내가 몸소 체득해서 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려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해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듣고 몇 번 해보다가 바로 수정해서 하면서 이해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점이 바느질이 중학교 1학년 정도 친구들은 몸으로 직접 경험해서 방향을 체득하는 느낌이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제가 말한 것을 이해해서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정도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경험들이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